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나라를 창업한 고조 유방을 도와 왕조 초기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유씨를 몰아내고 여씨 일족의 세상을 만들려다 실패한 여태후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 청나라의 서태후와 함께 중국의 3대 악녀로 꼽히는 여태후의 본명은 여치였습니다. 여치는 오늘날 산동성 담부의 유력자였던 여공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유방이 폐땅에서 빈털터리 건달 생활을 할 적에 여태후의 아버지 여공에게 잘 보여 여치를 얻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지요. 여공은 유방의 관상이 용의하늘로 승천하는 황제의 상이라고 여겨 자신이 아끼던 여식을 무일푼이었던 유방과 짝을 맺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그 후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유방을 내조하게 됩니다. 한편 진시황이 죽고 진승과 오광의 반란과 군웅이 봉기한 진말의 혼란기를 지나 천하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싸움이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때 여치는 폐연해서 시아버지인 유방의 아버지 유태공을 도와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팽성 전투에서 유방이 항우에게 패퇴하면서 유태공과 함께 초나라 진영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후에 해제로 즉위하는 아들 유영과 노원공주는 우여곡절 끝에 유방과 합류하였으나 유방이 항우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고자 유영과 노원공주를 버리려고 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하우영의 만류로 두 사람은 유방과 함께 관중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창업하여 황제가 되자 여치는 황후가 됩니다. 한편 여태후의 여동생인 여수는 유방의 공신인 범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통일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정치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밖으로는 유방이 나서서 반란군을 토벌해야 했고 궁중 안에서는 유방의 후계자를 놓고 여태후와 유방이 아끼던 첩부인의 암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유방 곁에 있었던 여태후에게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여태후는 유방이 원정으로 궁을 비운 사이 제왕한신이 반란을 시도하였다고 모함하여 살해하고 자신의 친정인 여씨 일족과 중신 장량의 도움을 받아 황태자가 된 유영의 지위를 안정시키는 데 진력했습니다. 이후 고조가 죽고 해제 유영이 즉위하였으나 유영은 나이가 어리고 유약하여 실권은 여태후가 장악하였습니다. 고조가 죽자 가장 위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은 고조가 생전에 가장 총애하였던 척부인이었지요. 여태후는 많은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지만 척부인이 믿는 사람은 고조 한 사람뿐이었으며 지금은 그마저 죽고 그녀는 외톨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자폐림 문제, 범쾌주살 음모 등이 모두 척부인이 꾸민 일이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여태후는 척부인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또 만년의 유방이 척부인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멀리한 것도 더욱 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여태후는 척부인을 죽이기로 하였으며 그 방법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방법을 썼습니다. 여태후는 우선 척부인을 영항에 가두었지요. 영항이란 원래 후궁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방이 거리처럼 쭉 배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후궁이 죄를 범했을 때 형벌을 가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척부인은 머리를 깎이고 재갈이 물려졌으며 그곳에서 방아를 찢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척부인을 가둔 여태후는 모자를 함께 죽일 생각으로 척부인의 아들인 조왕 여의를 장안으로 소환했습니다. 유방이 살아있을 때 척부인의 호소를 받아들여 태자인 유영을 폐하고 대신 태자로 책립하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실패했던 바로 그 여의였지요. 여의는 당시 14살이었으며 조의 재상은 범평후 주창이었습니다. 유방은 여의를 태자에 책봉하는 데 실패하자 자신이 죽은 후 그의 안위가 걱정되었지요. 그래서 주창을 조의 재상으로 보내어 여의를 지키라는 것이 유방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조창은 여태후가 두 모자를 해치려는 마음을 헤아리기 충분했습니다. 고조께서는 신에게 조왕을 위탁하셨습니다. 조왕은
지금 병석에 있으므로 감히 예고라라는 조서를 받들 수가 없습니다. 주창이 이렇게 거절하는 바람에 사자가 3번이나 되풀이하여 왕복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유방의 유언이었기에 여태후도 어찌할 수 없었지요. 주창의 거절로 조왕을 소환하는 데 실패한 여태후는 크게 노하여 주창을 즉시 소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조왕 여의의 일이라면 고조의 유언을 구실로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창 본인을 소환하는 것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주창이 장안에 도착하자 여태후는 다시 사자를 보내 조왕 여의를 불러들였습니다. 한편 마음씨 착했던 혜제는 동생 여의가 궁으로 들어오면 여태후에게 살해될 것이 분명함을 짐작하고 패상까지 나가서 동생인 조왕 여의를 맞이하여 그 후로 조왕과 침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제는 아침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때 어린 여의는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을 것으로 생각한 혜제는 혼자서 아침 사냥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틈을 노리고 있던 여태후는 사람을 시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짐주를 조왕에게 마시게 하여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짐주란 짐새의 기수로 빚은 독주라고 하지요. 여의를 죽인 여태후는 이어서 영왕에 가둔 척부인을 죽여 원한을 갚는데 착수하였습니다. 여태후는 먼저 척부인의 2손과 2다리를 자르고 눈을 도려내었으며 귀를 잘라 귀머거리로 만든 다음 약을 먹여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소에 가두어 인체, 즉 인간돼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여태후는 이 인체를 자기 아들 혜제에게 보였습니다. 마음 약한 혜제는 이 인간돼지가 척부인임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는 그 후 1년 이상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 여태후에게 이것은 인간으로서 참아할 짓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양심상 도저히 천하를 다스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때부터 정무를 방치하고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였다고 하며 결국 허수아비 황제 노릇을 한 지 7년 만에 죽었습니다. 고조가 후계자를 혜제였던 유형에서 척부인의 아들인 여의로 바꾸려 했던 것은 단순히 척부인을 사랑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혜제의 이와 같은 유약함이 불안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 역사서도 있습니다. 황제 노릇을 못하던 혜제가 24살의 나이로 죽자 그의 아들이 어린 나이로 황제에 오르니 그가 3대 황제 소제였습니다. 역사서에는 소제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단지 누군가의 후궁 소생이었으나 황후 장씨의 양자가 된 것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태후는 소제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사에 본격적으로 관여하여 정치의 대권을 완전히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여태후 둘째 오빠의 아들 여록의 딸을 소제의 황후로 삼았지요. 여왕제나 다름없었던 태왕태후가 된 여태후는 여씨 일족의 천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다져갔습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력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여 조왕인 여록을 상장군으로 삼아 북군의 지휘권을 맡겼으며 양왕인 여산에게 남군의 지휘권을 맡겼지요. 여태후의 집권 시대는 혜제가 재위한 7년을 포함하여 거의 15년에 이릅니다. 혜제가 죽고 난 후 즉위한 명목상의 황제였던 소제의 재위기간은 사실상 여태후가 정권을 휘둘렀으므로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고후 몇 년 하는 식으로 부르고 있지요. 기원전 184년 소제가 성장해서 여태후의 모든 만행을 전해 듣고는 여태후를 벌하고 국정을 개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눈치챈 여태후가 그를 유폐시킨 후 자객을 보내어 살해합니다. 이어서 즉위한 4대 황제 유홍도 소제라고 부르는데 그는 혜제의 후궁 소생이었으며 그 역시 여태후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했던 허수아비 황제였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소제라고 칭하는 황제들의 대부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단명하거나 허수아비 황제 노릇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폐위되거나 강제로 선양당하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추존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여태후는 친정인 여씨 일족과 진평, 주발을 위시한 한나라 건국공신의 협력을 받아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꾀했지만 이때부터 각지에 제후로 봉해져 있던 유방의 서자들을 겁박하고 암살해 여씨 일족의 세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여태우는 먼저 고조의 서장자인 제왕 유비를 짐주로 독살하려 했습니다. 유비는 고조의 장남이고 혜제의 서형이었지요. 제왕 유비는 동생인 혜제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갖췄지만 친족 간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혜제의 권유를 뿌리치지 않고 혜제보다 상석에 앉은 것이 여태우를 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태우는 짐주를 유비에게 권해 유비를 독살하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혜제가 독이 든 잔을 빼앗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제왕은 여태우에게 굴복하여 성양군이란 고을을 여태우의 딸 노원공주의 탕모급으로 바치고 살아남았습니다. 탕모급이란 세금으로 일상경비를 충당하는 마을을 가리킵니다. 여태우도 이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제왕 유비를 추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여태우는 제왕의 영토에서 제남군과 낭야군을 빼앗아 이름을 여로 고치고 자기 조카인 여태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여씨를 제후왕으로 세운 일이었지요. 또한 여태우는 조왕 여의가 살해된 후 회양왕 유우를 조왕으로 봉하고 그에게 여씨 일족의 딸을 주어 그를 자신의 세력권에 묶어두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우는 오히려 여태우를 적대시하고 왕비 여씨를 박대하였지요. 왕비 여씨는 이를 여태우에게 고자질하였고 이를 들은 여태우는 유우를 장안으로 불러 감금하고 굶겨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공석이 된 조왕에는 양왕 유해를 내세우고 양왕에는 여태우의 오빠의 손자인 여산을 세웠습니다. 조왕이 된 유해에게는 전부터 총애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를 시기한 여산의 딸이었던 왕후가 그녀를 독살하자 유해는 울분을 참다 못해 정신착란을 일으켜 마침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조왕이 되었던 세 사람의 유씨는 여태우 때문에 모두 불운한 최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그해 3월 여태우는 재앙과 부정을 물리치는 이 시긴 불제를 올리고 황궁하는 길에 창견, 즉 파란개와 같은 요물이 자신의 겨드랑이 밑으로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가 잠시 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헛것을 본 것이었겠지만 점쟁이에게 점을 친 결과 죽은 조왕 여의와 척부인이 재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 여태우는 겨드랑이에 상처가 생겨 앓기 시작했으며 7월이 되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은 여씨는 여씨 일족의 중심인물인 여록과 여산을 불러놓고 내가 죽은 뒤 유씨 일파가 궁정을 장악하면 큰일이니 내 장례는 소홀히 하더라도 궁정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여태우의 유조에 따라 소제는 천하의 대사령을 내리고 여산을 상국으로 여록의 딸을 황후로 삼았습니다. 여태우는 여씨의 천하를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썼으나 한 사람의 힘으로 천하를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왕 유양이 여씨를 타도할 목적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유양은 노원공주에게 성양군을 바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제왕 유비의 아들이었지요.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유양은 진평과 주발을 위시한 공신들과 주어우, 유장 등 남은 유씨왕들과 협력하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가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록이 주발의 친구였던 엽기에게 속아 북군의 지휘권을 주발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지휘권을 장악한 주발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여씨 편에 설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편들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 라고 외치자 평소 여태우의 전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군사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 어깨를 벗다는 뜻의 좌단이라는 말은 이후 남을 편들거나 남에게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산이 장악하고 있던 남군은 유장이 쳐들어가 장악하였으니 싸움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유양은 여씨 일족을 대상으로 죄를 물어 모두 죽이고 유방의 오남인 대왕 유양을 세왕제로 책립하였으니 이이가 문경의 치를 이룩한 명군 문제였습니다. 여태우는 고조 유방의 총애를 받아 자신을 괴롭혔던 여인이나 그 아들은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지만 후궁으로 있으면서 고조의 총애를 받지 못한 여인과 그 아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었으니
문제로 즉위한 유황의 모친인 바키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문제 유황은 고조로부터 하룻밤 승은을 입은 후 잊혀지다시피 한 바키의 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바키는 여태후의 질투로부터 안전했으며 대왕으로 봉해진 유황을 따라 대땅으로 가서 태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유황이 황제로 옹립되자 황태후가 되는 것이지요. 한편 명목상의 황제였던 4대 황제 소제 유홍은 혜제의 친자가 아니고 여치가 어딘가에서 데리고 온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문제의 책립 후에 살해당했지만 사실 그는 혜제의 후궁에게 태어난 진짜 아들이었는데 가짜로 의심받아 살해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태후의 여동생이자 개국공신인 범쾌의 아내인 여수와 그 아들 번항도 채찍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여씨의 피를 받은 사람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여치의 딸인 노원공주에게 태어난 장원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여태후가 전행하던 시대는 황족이나 공신들이 살해당하는 등 피를 부르는 사건이 계속되었던 시대였지만 반면에 여태후가 대외원정을 비롯한 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줄여 국민생활 안정에 진력했으므로 국정은 매우 평화롭고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조가 원정 나간 사이에 건국공신인 한신이 반란을 회책했다고 누명을 씌워 허리를 끊어 살해한 일은 천하가 재분열되어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막았다는 역설적인 평가를 하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노족의 군주인 모돈선우가 외설적인 편지를 보내 여태후를 모욕하였지만 여태후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공무를 보내 용서를 빌어 전쟁을 막았다는 일화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경제의 문경의 치와 무제시대의 대외원정에 나설 수 있었던 대사업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는 이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태후도 죽어서는 편안하지 않았지요. 전한이 망하고 왕망의 신나라를 거쳐 후한으로 넘어가는 시기, 정미군과 농림군의 난때, 정미군이 전한 황제들의 묘를 도굴하고 안치되었던 여태후의 사체를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후한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는 여태후에게서 황후 지위와 시호인 고왕후 칭호를 박탈하고 문제의 생모인 박씨를 유방의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여 시호 고왕후를 추증하였다고 합니다. 여태후가 유씨 왕들을 제거하면서 여씨 일족의 세상을 만들려고 헛꿈을 꾼 것에 대한 업보였을까요? 이상으로 여태후의 인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앞뒤에 얽힌 여태후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